주간 미디어치를 운영하는데 대표를 그만두게 된 것은 이번 지자체선거 때 조전혁 후보 등등 후보를 도우려다 보니까 법적으로 선거법에 걸려서요.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조금만 지지만 해도 선관위가 시비를 걸어서 특정으로 대표는 선택을 했지만 사실 일하는 건 똑같습니다. 일하는 거는 계속 대한민국의 언론들, 특히 거짓 선동한 언론사들을 계속 감시하는 그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조갑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번에 두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하나는 MBC 앞에서 안철수 거짓말 방송에 대한 사과, 정정보도 기자회견도 주도했고, 건국대 앞에서 바로 그 서남수 교육부 장관 퇴진 집회가 있었는데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 이번 국민언론본부 행사는 역시 안보와 안전의 문제가 안보에 보니까 저도 계속 방송과 미디어를 보면서 이게 지금 하나의 선박사고니까 그렇지, 만약에 북한 김정은이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뭔가 머리를 써서 하나의 도심 테러를 기획했을 때 대한민국에, 저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종편과 인터넷, 특히 포털사,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최소한의 안보 여론 관리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아주 위험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핵무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즉석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인데, 김정은이 북한 무인기, 그냥 폭탄을 실은 북한 무인기를 하나 멀리 날려가지고 그게 서울에 어디 빌딩에 하나 떨어졌다. 그래서 빌딩 하나 무너져 내렸다. 그 직후 1분부터 대한민국의 방송, 언론, 인터넷은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가. 지금 사건을 볼 때는 대충 그림이 보이죠. 어떤 식으로 시작될지. 뻔한데, 첫 번째는 저거 북한이 날린 거 맞냐 안 맞냐 가지고 아마 일대 혼란이 벌어질 거고, 정부가 발표를 약간만 늦추면은 정부가 저거는 조작했다 증거를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서 사망자 나오면은 그 사망자 유족들 막 아우성치는 거 그대로 막 보도하면서 계속해서 국민을 공포감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할 거고, 그러면서 당연히 친노 정부 세력은 광화문에 7만 명이 결집해서 평화 기원 촛불 집회를 할 거고, 다 그림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종편, 포털 이 두 매체가 국민 여론을 움직이는 상황에서 핵폭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빌딩 하나 정도 무너져 내리는 테러가 들어왔을 때도 대한민국은 일대 혼란, 더 이상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정도의 혼란이 빠지겠다. 이번 사건이 그걸 입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정부가, 현 정부가 이걸 강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라 종편이라는 방송사는 정부가 허가해주는 방송사입니다. 일반 언론사하고 다르죠. 공적 목적을 부여받아서 국민 공유와 국민 여론의 분노를 하나에 통합시키고 그런 방송 윤리가 지정된 방송통신법에 적용을 받는 정부가 허가해주는 언론사입니다. 근데 그 종편 4사가 모두 24시간 내내 정부가 잘못한 걸 비판하는 선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유언비어를 내포하고 거짓 선동하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그걸로 시청률 조사를 하는데도 청와대 홍보팀이 이를 저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고요. 지금 인터넷 여론을 주도하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는 언론사가 아닙니다.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각 정부 부처가 다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론사는 언론법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은 포털사는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포털이 나서서 정부를 무너뜨리고 국민들 불안에 떨게 하는데도 전혀 통제를 못합니다. 무슨 예전 무슨 부정권 때처럼 언론은 타락하락 그런 뜻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방송과 포털은 국익에 부여하도록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게 현재 대한민국 정부인데 그 권위와 실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지자체 선거 넘어가서 특히 김정은이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제가 보고 있을 텐데 진짜 아까 조갑재 대표 말대로 오판이 아니죠. 제대로 판단 내리는 거죠.
대한민국 정도는 폭탄 하나면은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남을게 보는 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종편에서 이미 벌써 그 사건 터지자마자 MBN에서 민간인 잠수부를 사칭한 홍간이라는 술집 여자가 MBN 아침 9시 뉴스에 출연해서 정부가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저희 미디어치가 3시간 만에 그 여자의 정체를 밝혀서 하루 만에 잡았습니다. 하루 만에. 그럼 그 정도 바깥에서 잡았으면은 다시는 그런 짓을 할 수 없도록 강한 대한민국에서의 이른바 안보 안전 질서가 잡혀야 되는데 그걸 잡았는데도 계속 반복이 되고 오늘은 어젯밤이죠. 어젯밤에는 그 MBC에서 그것도 MBC에서 그때도 거짓 선동하다가 해직된 기자인데 팩트TV라는 그 인터넷 방송으로 어제 구조 현장에 들어가서 유족들 및 유족들을 사칭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 사람들이 구조 책임자들을 둘러싸고 역설을 잡고 역설을 퍼붓고 협박을 해서 그걸 인터넷 생중계로 계속 생중계하면서 결국 구조 방침을 바꾸고 다이빙벨인가 뭔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그 다이빙벨 기술자를 지금 투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지금 3시쯤 투입한 것 같은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선박을 하나 내보내서 안전하게 승객을 실어 나르는 것도 전문적인 일인데 그 전문적인 일조차 제대로 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그 대형 사고를 수습하고 구조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일이죠. 근데 그런 전문적인 일을 인터넷상에 TV로 선동을 해가지고 구조 책임자를 협박해서 그 구조 책임자가 지금까지 했던 구조 방침을 바꾸고 여론이 조작된 여론을 가지고 구조 방침을 바꿨단 말입니다. 오후에.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전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이 아니죠. 그냥 무인 비행기 쭉 던져놓고 실수다 그랬을 때 온갖 거짓 언론사들이 다니면서 또 이상한 조작해 나갔을 때 우리 정부가 더군다나 그 정부를 지키겠다는 그 예국 진영이 막아낼 마땅한 방법이 있을까? 근데 점점 더 자꾸 이제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무슨 일주일째 망원이라고 해서 집중타를 날리는데 그 집중타 맞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보수공사들입니다. 한기호 최고위원이 이럴 때 북한의 대량 선동을 조심하자. 이게 왜 망원입니까? 이거를 인터넷 신문사람 100개가 망원이라고 때려버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포털탑에 들어가고 그리고 더 유명한 일이지만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의 재수생 아들이 자기들 조용한 페이스북이라는 것은 SNS 내에서도 가장 사적인 공간입니다. 트위터가 가장 오픈된 공간이고 똑같은 SNS라고 해도 페이스북은 서로 친구끼리만 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폐쇄형 SNS인데 거기서 자기 재수생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나눴던 이야기가 공개가 되고 그 관련 기사가 한 300개 정도 쏟아지고 그래서 부친이 사과하고 계속 망원 퍼레이드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선 의원의 얘기도 송영선 의원의 얘기도 취지는 이거죠. 취지는 이런 사고로 대한민국의 안보 안전을 총점검하자. 어쩌면 잘됐다. 이런 정도 방안을 다 망원으로 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이 문제 가지고 안보 문제로 연결시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각성을 시키려고 하면 이걸 다 망원으로 몰고 가는데 솔직히 이것도 별로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가는 거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냥 기자 취재 현장이 아니라 취재하는 기자들의 현장을 감시하는 사람으로서 볼 때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젊은 기자들이 급격히 작용하는 표현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요. 차라리 투철한 무슨 좌파 이념을 갖고 있으면 낫겠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냥 뭔가 패션, 뭔가 그냥 좌편향적인 스타일 갖고 있으면 이게 멋있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의식을 꾸준히 이렇게 세뇌를 당했습니다. 그냥 멋으로. 이런 게 젊은 기자 역할이라는 거. 그냥 뭔가 보수적 인사를
한마디 하면은 날려버리고 뭔가 걸선동하는 사람들 뭐 지원하면은 이게 뭔가 기자의 사명감이라는 것을 거의 10몇 년 동안 주입식 교육을 받더니 그 행태가 이번에 다 폭발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광우병이 있었죠. 그 이전에 광우병 걸선동이 있었는데 광우병 걸선동만 하더라도 그냥 기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어요. 어쨌든 국민의 먹거리 문제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일 사고 아닙니다. 이 단일 사고 가지고 끊임없이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구조활동을 방해하고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하나의 기자의 사명인 양 그대로 주입된 기자들이 한 번에 폭발해 나오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세력이 하나의 툭 테러 던졌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현장에 있는 젊은 기자들이 이를 냉정하게 보도하고 국익적 관점에서 여론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저희가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일주일 동안 볼 때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서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정말 큰일 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까지 볼 때 가장 실망한 부분은 구조를 똑바로 못하는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이런 언론을 똑바로 못 잡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언론을 못 잡는 게 지금 정부의 문제지. 지금 같은 저는 해양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쪽에 해양대 출신 기자가 저희 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미디어실에 해양 전문가들입니다. 해양 사고를 구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바다 밑으로 빠진 거 무슨 수로 구조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미흡함은 있겠지만은 원천적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못 구조한 게 아니라 그거를 정말 고의로 구조하겠다는 식으로 갖다가 언론이 매일 24시간 풀어대는데 그거를 못 막아내는 박근혜 정부가 무능한 겁니다. 이건 나중에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안함 때도 그랬었죠. 연평 때도 그랬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천적인 사건에 대응을 못한 게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언론의 거짓 선동을 못 막는 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똑같은 무능함이 있습니다. 똑같은 무능함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왜 이렇게 됐을까? 현재 박근혜 정부의 이 홍보팀이라는 거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의 지주리만 유지하면 된다고 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냥 좋은 모습 보이고 외교 나가서 그냥 멋있는 말 하고 그래서 지주리만 올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호시탐탐 포탈과 인터넷상 그리고 특히나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도 그렇죠. 11시에서 그렇죠. 사건만 걸리면 은혜하려고 칼을 들고 있는데 우아한 모습으로 지주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치권에서의 그 내각 교체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홍보 시스템에 대해서 책임자를 다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대통령 하나 예쁘게 보여줘가지고 인기 관리하겠다. 이런 상태, 정부 상태에서는 다 내쫓고 언론의 그 거짓선동 현장에 들어가서 자신이 몸을 나뉘어서 연합뉴스에 쳐들어가서 정말 당신들 이럴 수 있냐? 당신들 국민 세금을 운영하는 연합뉴스가 이렇게 선동할 수 있냐? 이런 정도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부터 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 날부터 다 바꾸고 또 하나는 우리 같은 이제 운동가들 우리가 참 많은 아스팔트 현장에 갔는데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MBC에 안철수 거짓말 선동 바로잡으라고 계속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MBC에서. 근데 애국진영에서 교육 문제, 안보 문제 집회 많이 하는데 언론에 관련 집회는 별로 잘 안 한다는 말이죠. 언론에 관련 집회. 즉 이번에 MBN이 민간 잠수를 하고 사칭한 술집 여자를 내보내서 거의 그날 제대로 안 잡았으면 그날도 한번 대한민국 여론 뒤집어질 뻔했어요. 그런 MBN 앞에 한번 쳐들어가서 사장 불러 나가라 그러고 사장한테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우리가 집회 영역을 언론은 넓혀줘야 됩니다. 연합뉴스, MBN 그리고 툭하면 눈물쇼 보여서 그 손석희하고 정관용씨 특히 손석희 툭하면 지금 보도하면서 눈물쇼하고 침묵쇼 해가지고 국민들의 감정을 부추기는 원래 앵커라는 자리는 마이크를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포스러운 현장이나 아무리 슬픈 현장이라도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흥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울고불고 해도 마이크 잡은 사람이 냉정하다는 그 전제 냉정함의 훈련, 절제된 언어를 쓸 수 있다는 훈련을 전제로 마이크를 잡는 게 앵커입니다. 근데 지금
종편 앵커들, 특히 손석희는 앵커 중에서의 베테랑인데 본인이 계속 한 번 방송할 때마다 눈물쇼하고 침묵쇼하고 있습니다. 이런 JTBC, 특히 JTBC는 보안그룹과 연결된 재벌 언론사입니다. 재벌 언론사. 대한민국의 재벌 언론사가 좌익편에 서서 국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 JTBC 홍석현 회장의 아들 홍정도라는 사람이 세습을 해서 JTBC를 장악해서 거짓선동하는데 매일같이 재벌의 이 세습에 대해서 비판했던 좌익들 JTBC 중앙일보 세습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편이니까. 우리가 그러면 중앙일보, JTBC, 심지어 보안그룹 쳐들어가야 됩니다. 쳐들어가서 돈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의 손으로 벌고 그 번 돈 가지고 좌파와 손잡고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JTBC에 대해서 홍씨가 대해서 강력히 항의 같은 걸 해야 됩니다. 저부터 제가 용달차나 살려거든요. 제가 500만원짜리 용달차나 사가지고 이제부터 글만 가지고 안 될 것 같고 언론사 그리고 그 언론사를 뒤에서 움직이는 재벌 좋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좌편 거짓선동으로 움직이는 재벌사 용달차 타고 다 쳐들어가서 끊임없이 항의 집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도움을 주셔서 언론을 바로 잡아야 되는